보물은 당신의 땀 속에 숨겨져 있다. 당신이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할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니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열매가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좋은 보물인 것이다. 적과 흙을 쓴 이탈리아의 대문호 스탕달은 이런 말을 하였다. 산속에서 보물을 찾기 전에 먼저 자기 두 팔 안에 있는 보물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하자. 자기 두 손이 부지런하다면 그 속에서 많은 것이 샘솟듯 솟아나올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두 손에 비상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기의 능력을 제때 발굴하여 나름대로 유용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되자. 스탕달의 말처럼 보물은 어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땀을 흘리는 그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어디 먼 데서 헛된 보물만 찾아 삶을 낭비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을 망치게 된다. 자신의 참된 보물을 찾고 싶거든 손수 땀을 흘려라. 자신의 땀 속에는 삶에 빛나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목표를 정하였는지,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 당신을 엄하게 다스렸는지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라.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지겠지 하는 아니한 생각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였는지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 미래를 준비하고 그 미래를 위하여 당신이 오늘을 어떻게 보냈는지 깊이 생각하라. 오늘 최선을 다했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라. 오늘 당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발전과 성공은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당신의 생에 대하여, 당신의 일에 대하여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반성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당신이 내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라.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당당하게 이 세상과 부딪히면서 미래를 준비하라. 불시에 자신에게 닥칠 위기에 대하여 생각하지도 않고 어떤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그 위기가 닥쳤을 때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망치고 만다. 위기를 두려워하여 회피해서는 위기가 사라지지 않는다. 자신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용기와 지혜, 그리고 올바른 습관을 준비할 때 위기가 자신에게 닥치더라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대신해서 살아주지 않는다. 삶의 주인공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미래의 위기에 대하여 자신이 미리 생각을 하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비록 지금은 자신이 남들과 비교하여 부족하고 뒤처져 있다 해도 삶의 주인공은 부족하고 뒤처져 있는 자기 자신이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조역 같은 존재일지라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그 조역 같은 자신의 존재가 주인공이다. 이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삶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오늘 잠시라도 땀을 흘리며 노동하는 것을 진정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도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리라. 오늘 잠시라도 땀을 흘려라. 온몸에 땀을 흘리고 일을 할 때 건강을 되찾고 일하는 기쁨과 보람도 느낄 수 있으리라. 오늘 당신의 삶을 풍부하게 해줄 당신의 주변에 있는 삶의 선물들을 바라보라. 당신 자신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삶은 온통 축복의 선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 축복의 선물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자신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자신의 행복은 어떤 선물을 받느냐가 아니라 그 선물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에 있다.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지침서나 격언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통틀어 하나로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실천하라일 것이다. 실천이 없는 삶은 가짜 인생일 수밖에 없다. 실천하는 사람, 그 모습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이다.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할 때 기대 이상의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처음 예상했던 결과보다 몇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최선을 다해 산다는 것은 인간을 창조한 신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지 않을까.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다. 당신 삶의 주인공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일 수밖에 없다. 당신이 남들과 비교하여 부족하고 뒤처져 있다 해도 당신 삶의 주인공은 부족하고 뒤처져 있는 당신이다. 이 세상에서 비록 자신이 엑스트라일지라도 자기 삶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다.
그렇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생은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야 한다. 자기가 뭐를 하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타인을 보는 것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당신에게 많은 요구와 책임 그리고 세상의 조건들이 다가온다. 그러나 이를 다 수용해서는 자신이 견디지를 못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서 자신이 뜻하는 것을 취사 선택해야 한다. 그 와중의 선택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어떤 선택 하나로 인하여 인생은 많은 길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기에 선택은 신중하게 하고 선택한 다음에는 후회하지 말고 자기의 뜻대로 생을 살아나가야 한다. 삶의 의미가 희미해져 느껴지지 않을 때는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하라.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리라. 오늘 잠시라도 온몸에 땀나도록 일을 하라. 땀을 흘리지 않는 데서 몸의 병도 생기고 마음의 병도 생기는 것이다. 땀 흘려서 일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행복과 건강을 약속한다. 오늘 당신의 주변의 소중한 존재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주변에는 당신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가족, 친구 등 너무나 소중한 그들에게 당신은 오늘 얼마만큼의 감사의 마음을 가졌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또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노력 없이 얻어진 것들인지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라.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신이 내린 축복이고 은혜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선물이다. 오늘 잠시라도 일을 즐기면서 하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져라. 일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삶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오늘 잠시라도 땀 흘리며 노동하는 것을 진정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도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오늘 잠시라도 일에 몰두하라. 삶의 의미가 희미해져 느껴지지 않을 때는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하라.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삶에서 각자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삶의 무게는 누구도 회피할 수 없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할 때도 있다. 그래도 그 삶의 무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짊어지고 가야 한다. 사람들은 간혹 자기에게 닥친 인생의 무게가 다른 사람에 비해 너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면서 회피해 버릴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런 자세로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절망의 깊은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려고 할 때 인생의 무게를 극복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다.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를 되돌아보라. 그리고 그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갈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라. 그 어떤 삶의 무거운 짐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그 짐은 당신에게 주어진 당신의 운명이며 회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적을 만났을 때도 자신이 노력한다면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 당신이 고난에 빠졌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고난을 최대의 스승으로 하여 위기를 타개하라. 당신이 고난에 처했을 때 그 고난을 올바로 파악하면 그 고난의 반은 이미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한다면 그 문제의 해결책도 생각해낼 수 있다.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 괴로울 때는 앞을 향하여 전진하라. 그 문제에 파묻혀 걱정하고 절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다 보면 당신에게 닥친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된다. 당신이 시련에 처했을 때는 인내심을 가져라. 인내란 바로 희망을 갖는 기술이다.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쳤어도 인내하다 보면 그 시련을 해결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인내는 닫힌 성공의 문들을 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지나친 걱정은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생기지도 않은 미래의 실패를 걱정하여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로 삶의 큰 실패를 당신에게 안겨주게 된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미리 실패를 걱정하지 않고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여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하지만 정작 실패를 미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실패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시도하다가 생기는 것이기에
실패는 새로운 것을 시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기회인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처음 겪는 일일지라도, 그리고 전에 실패를 맛보았던 일일지라도 미리 실패를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을 내려야 하지만 미리 걱정하여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지나치게 대비한다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만다. 삶의 올바른 태도는 앞으로 올지도 모를 고난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그 운명에 용감하게 행동하는 게 자신의 삶을 위해서 훨씬 유익한 길이다. 자신이 날고 싶다고 해서 자신의 능력조차도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취업대란의 시대이다. 그리고 직장을 잡은 사람들도 그 자리가 불안하여 자격증을 따거나 공부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창의적인 생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보다도 남이 하니까 불안감에 남을 따라서 자격증을 따거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단지 불안감에 남을 따라 자격증을 따는 것과 공부를 하는 것은 자신에게 큰 손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행위는 능률이 오르지도 않고 그저 자기 위안을 삼는 경우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에 거북이가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도리어 자신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참다운 미래를 준비하려면 남들이 하니까 쫓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 상황, 능력 등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상황에 맞는 기질을 발휘한다면 당나귀가 늑대의 위기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발휘하고 현명하게 처신한다면 그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지레 짐작으로 어떤 시도도 해보지 않은 채 포기를 한다. 또한 그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거나 자학을 하여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자신의 신세를 망치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당신이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회피하려 하거나 자신을 방치하지 말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위대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위기적인 상황에서 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여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던 사람들이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실망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바둑이라는 것은 묘수를 써서 이기는 것보다 악수를 써서 지는 수가 더 많다.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쉽게 알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바둑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삶도 묘수로 성공하기보다 악수로 실패하는 일이 더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자신은 묘수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악수를 연발하는 경우도 많다. 자신의 능력이 기본이 되지 않는 묘수는 자신에게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다. 묘수를 쓰려다가 악수를 쓰고 도리어 나쁜 역효과를 가져오는 일이 많다. 결국 자신의 일을 성공시키려면 묘수를 두기보다는 악수를 두지 말아야 한다. 얄팍한 꾀를 생각하여 반복해서 쓰다 보면 나중에 그 꾀에 자신이 당하게 된다. 사람도 자신이 노력을 하지 않고 얕은 꾀만 생각하다가는 도리어 그 꾀에 자신이 넘어가 더욱 자신을 어렵게 만든다. 살아가면서 묘수를 노리기보다는 악수를 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현명한 처세의 한 방법이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은 하지도 못하면서 남에게는 실행하기를 원하고 똑바로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좋은 본보기를 보이면서 훈계와 설교를 했을 때 먹혀 들어가는 것이지 자신이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남에게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지침서나 격언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통틀어 하나로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실천하라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식은 쌓을 수 있지만 실천이라는 지성의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 껍데기나 다름없다. 실천이라는 지성이 없는 지식은 때론 기회주의적인 사람을 만들기도 한다. 실천이 없는 삶은 가짜 인생일 수밖에 없다. 실천하는 사람, 그 모습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 자신이 물을 마실 수 없다고 항아리를 깨버린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목이 마르다면 물을 구하여라. 그리고 스스로 물을 발견하라.
그리고 그 물이 마시기 힘든 상황이라면 자신 스스로 마실 방법을 연구하라.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실행해서 성공한 사람이고, 두 번째로 훌륭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실행하다가 실패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성공한 사람이고, 네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실패한 사람이다. 시간과 사람들의 생활에 쫓기듯 살아가는 사람은 부귀영화를 얻는다고 해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참된 삶이란 보이는 무엇을 얻는 데 있지 않다. 바로 자신의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삶의 가치는 달라진다. 인생이 즐거우려면 다각적인 삶을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가치가 있는 일이라도 무료해질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인생을 다시 살겠다는 의지이기도 하고 특별한 삶을 사는 첩경이기도 하다. 사람들의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가치로만 봤을 때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가치가 없다. 그러나 사람의 가치를 신체의 가격으로만 산정할 수는 없다. 구성되어 있는 물질의 가치로만 사람을 환산했을 때 사람은 한낱 동물과 다름이 없고, 또한 사람이 본능적으로만 행동한다면 그것도 동물과 다름없다. 그러나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결국 사람의 가치란 그 사람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사람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이 어떻게 마음먹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가치는 달라진다. 만약 자신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동물 이상의 가치는 없다.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 가능성을 이룩하려고 노력하는 데 사람의 가치가 있다. 자신의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본능에만 따라 행동한다면 결국 자신을 실패자로 만들고 만다. 당신에게 있어 사랑이나 우정은 바로 당신을 만드는 발전의 원동력이고,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가장 인간적인 힘이라는 것을 자각하라. 오늘 당신의 연인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당신의 마음을 담은 글을 보내거나 작은 정성의 선물이라도 보내라. 사람들은 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다. 바쁘게 살아도 부족한 삶을 서로 다투면서 허비할 때가 많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진정한 친구는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다. 그러나 무관심과 이기심 때문에 진정한 친구를 저버릴 때가 많다. 주위의 친구들을 둘러보라. 그러면 지난 세월로부터 날마다 놓쳐버린 수많은 웃음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이기심 때문에 인생의 항로를 비틀거리며 지내왔고, 당신이 얼마나 상냥한 말들을 잊어버렸고, 당신의 무관심이 얼마나 많은 기쁨들을 희생시켰는지 알게 되리라. 만일 당신이 친구들에게 그 당시에 더 친하게 대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훌륭한 친구들이 오래전에 당신의 벗이 되었을까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